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블로그 자동화 3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시트에서 키워드와 업체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와서 GPT를 활용해 자동으로 블로그 글을 생성하는 흐름을 만들 거예요. 기존에는 키워드 하나만 가지고 글을 썼다면 이번에는 훨씬 더 다양한 변수, 예를 들어 업체명이나 지역 등을 같이 활용해서 좀 더 풍부하고 실용적인 글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할 겁니다. 네, 예전 쓴 글 보시면 약산성 폼 클렌징으로 키워드를 정해서 글을 만든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키워드를 고정해두고 그 키워드를 기반으로 GPT한테 본문을 생성하게 했고 본문을 노션에 저장까지 했었죠. 그래서 약산성 폼 클렌징으로 피부 트러블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런 식의 본문이 잘 만들어졌고 태그까지 잘 들어갔던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블로그 글을 쓸 때 항상 키워드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업체명이나 지역 같은 정보의 리뷰 블로그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 부분을 자동화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시트 모듈부터 세팅해 볼게요. 메이크에서 구글 시트 모듈을 클릭하고 서치 로우로 설정을 해줍니다. 베이직 오퍼레이션 조건을 EXIST로 설정해 두시고 그 옆에 키워드, 업체, 내용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건 필터 설정인데요. 라우터를 넣고 업체 정보가 있을 때는 후기성 블로그 글을, 업체가 없을 때는 그냥 정보성 블로그 글을 생성하도록 라우터를 사용해서 갈래를 나눠줄 겁니다. 이걸 위해 라우터를 하나 만들고 각각의 필터에는 텍스트가 존재할 때라는 조건을 넣어서 업체값 유무에 따라 흐름을 나누도록 설정했습니다. 라벨은 키워드로 설정했고요. 필터 조건은 업체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눴습니다. 네, 지금 약산성 키워드를 지우고 변수를 구글 시트에서 받아온 키워드로 변수를 설정하게끔 해놨고요. 그리고 Shift 드래그를 눌러서 전체 모듈을 카피해 줍니다. 페이스트를 눌러서 라우터에 연결해 주고요. 기존에 만들었던 모듈을 복사해서 모두 붙여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위쪽 라우터에는 정보성 글, 아래쪽 라우터에는 후기성 글이 생성되는 건데요. 이번엔 좀 더 복잡한 작업을 할 텐데 업체 정보뿐 아니라 지역, 업체, 설명까지 같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구글 시트에서 불러온 값을 set multiple valuable 모듈로 한 번에 세팅해 줄 겁니다. 지금 set multiple variables 모듈로 변수명을 다 설정하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GPT한테 넘겨줄 때 키워드, 업체, 지역, 내용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넘길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유연하고 다양한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니스프리 폼 클렌징 같은 경우는 업체명이 들어갔으니까 후기성 글, 약산성 폼 클렌징처럼 업체가 없으면 그냥 정보성 글로 나뉘게 되죠. 자, 구글 시트에서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약산성 폼 클렌징 그대로 가고요. 업체는 LG 생활건강으로 가고 지역은 서울, 내용은 약산성 클렌징 제품을 만드는 화장품 전문 기업 이렇게 임시로 설정해 뒀습니다. 지금은 구글 시트에 수기로 입력했지만은 키워드를 자동으로 입력하게끔 이것도 자동화를 다 해놓을 계획이고요. 지금은 아직 수동으로 입력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GPT 프롬프트가 아직 키워드만 받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 프롬프트를 변수 기반으로 수정해 둬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GPT 모듈에서는 상황을 생성했는데 키워드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니까 업체와 지역 정보를 포함해서 어떤 상황인지 만들도록 프롬프트를 바꿔줬습니다. 네, 이제 업체가 추가됐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이 LG 생활건강의 약산성 폼 클렌징을 쓰게 된 상황,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은 니즈죠. 이 상황에서 어떤 니즈가 생겼는지를 뽑아내야 되니까 두 번째 GPT 모듈에서도 프롬프트를 고쳐야 됩니다. 네, 니즈 프롬프트에서는 이 상황의 사람은 어떤 세 가지 니즈를 가졌을까 이렇게 요청하되 업체나 지역 정보가 포함되도록 설정해 둬야 되고요. 그래서 이 업체의 지역 정보에 해당되는 고객이 어떤 니즈를 가질지를 이 프롬프트가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 변수명을 넣기 전에 먼저 텍스트로 변수명을 대체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프롬프트를 할 때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먼저 텍스트를 변수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니즈가 끝났으면 페르소나 생성을 해야겠죠? 작성자의 페르소나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뿐만 아니라 앞에서 얻은 상황과 니즈 정보를 함께 활용해서 페르소나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네, 상황 한 가지, 그리고 니즈 세 가지, 그리고 키워드 업체 내용 이렇게 받아서 작성자의 페르소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변수명을 제대로 읽어오질 못해서 읽어오기 위해서 GPT 모듈을 한 번씩 돌려주는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나왔죠? 상황 변수가 나왔으니까 이제 상황을 받고, 그리고 이제 니즈를 만들기 위해서 니즈까지도 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드는 과정이다 보니까 조금씩 수정을 어디를 해야 될지 지금 분석하고 있어요. 네, 분석을 하면서 최적의 프롬프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니즈 프롬프트가 다 완료가 됐고요. 니즈 프롬프트가 이상이 없는지 한 번 더 검토를 돌리고 그 다음에 런 모듈을 실행해 봐야겠죠. 근데 지금 런 모듈을 하기에는 들어갈 입력 정보가 너무 많아서 한 번 더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모듈 같은 경우는 페르소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어차피 업체하고 업체 내용이 니즈하고 상황에 다 가 있기 때문에 네, 고객의 상황과 니즈는 그대로 들어가도 사실 상관은 없죠. 근데 지금 두 번째 프롬프트가 아직 안 돌아가서 데이터를 못 받기 때문에 네, 돌려주긴 해야 됩니다.
지금 잘 돌아갔고요. 지금 세 번째 모듈인 페르소나는 딱히 손댈 부분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페르소나까지 설정이 되면 클로드 모듈에서 블로그 본문을 이제 설정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도 프롬프트를 살짝 조정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만 썼다면 이제는 이런 상황을 가진 이런 사람이 이 업체에 이 제품을 쓰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풀어내도록 하는 게 핵심이에요. 본문 다음에는 태그가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클로드 모듈의 두 번째 출력으로 태그 프롬프트도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 클로드 본문 프롬프트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어떤 걸 추가해야 될지 보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돈을 받고 어떤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업체의 블로그를 작성하셨다면은 이 블로그는 소정의 원고를 받고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블로그 법이 개정돼서 그게 안 들어가면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태그 모듈 다시 한번 점검해봤고요. 나머지 부분은 별로 손댈 게 없으니까 전체 흐름을 한번 돌려봐야겠죠. 네, 키워드와 업체 정보, 지역 정보, 시트 넣고 런 원스 실행하면 타이틀, 본문, 태그까지 모두 자동으로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유튜브 발행이 좀 늦었는데 커서와 클로드에 MCP를 넣고 바이브 코딩이라는 것에 좀 빠져서 연구를 하다가 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블로그 자동화를 다 끝내고 관련해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발행이 늦어졌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잘 됐고 수작업으로 키워드나 업체 정보 이런 걸 시트에 넣었는데 매번 수동으로 넣기는 사실 자동화라고 볼 수 없고 다음 시간에는 자동으로 키워드를 뽑아주는 키워드 추출기를 만들어서 구글 시트와 연동시킬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할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 자동화가 거의 80% 정도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보면 노션에 삼성 갤럭시 핸드폰 관련해서 제목과 이미지밖에 안 들어가 있죠. 본문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션에 본문 들어갈 인풋 탭이 없네요. 네, 하나 더 넣어줘야 됩니다. 파라그래프 아이템을 넣어줘야겠죠. 여기에 본문을 넣고 태그까지 넣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 수정하는 게 사실 더 오래 걸려요, 시간이. 네, 노션 저장 모듈에서 필드 매핑이 빠진 게 없는지 꼭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에. 네, 1편부터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메이크와 블로그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텐데 메이크는 여러가지 모듈을 연결시키면서 사실 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따라오셨으면 굉장히
잘하고 계셨고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다음 4강 정도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거기에서 워드프레스에 자동 업로드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갤럭시 스마트폰에 관한 이미지와 제목, 본문이 역시 생성이 됐고요. 이미지나 본문이 마음에 안 들면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람 손을 타냐 안 타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자동화로 틀만 잡고 조금씩 사람 손을 거쳐서 수정하는 방식이 훨씬 좋은 방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AI가 좀 더 발전하면은 완전 자동화가 정말 가능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저는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